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비파열 뇌동맥류를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치료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인 제로 리스크 편향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영상검사의 화질도 좋아져 가지고 건강검진 등 그런 간단한 검사에서도 증상 없이 숨어있던 작은 뇌동맥류를 진단하게 되는 경우가 잦아졌는데요. 그 중에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크기가 아주 작은 뇌동맥류의 경우에는 파열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모든 뇌동맥류를 아무 부작용이 없이 깨끗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면 발견된 즉시 수술이든 색전술이든 치료를 해드리면 모든 게 깨끗하게 끝나겠지만 문제는 뇌혈관을 건드려야 하는 치료법이다 보니까 아무리 치료 성적이 좋다고 해도 일정한 비율의 부작용 또는 합병증 발생의 위험, 즉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저위험의 파열 가능성이 매우 낮은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놔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지 확률적으로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산수를 잠시 해보겠는데요. 병원마다 조금씩 성적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수술이든 색전술이든 크고 작은 부작용을 모두 합쳐보면 대략 2%에서 5% 정도 사이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다 입원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 여지를 한 1% 정도로 추가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동맥류 치료와 연관돼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을 3%에서 많게는 6% 정도로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뇌동맥류가 그 파열 위험도가 낮아서 연간 한 0.3% 정도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년간 그냥 놔뒀을 때 파열될 확률이 3%라는 거죠. 그렇다면 연간 파열 확률이 0.3% 이하로 추정이 된다면 매우 치료를 잘하는 병원에서의 부작용 발생률과 비교해 볼 때도 10년간의 누적 파열률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1, 2년마다 영상검사를 하면서 모양이나 크기가 유의하게 변화하면 그때는 또 치료를 하게 되니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런 단순한 계산에 의해서도 어떤 뇌동맥류의 파열의 위험도가 0.3% 이하로 현저히 낮다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전문이라면 다음과 같이 진료를 말머리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크기도 작고 모양도 나쁘지 않아서 일단 두고 봐도 되겠습니다. 대신 고혈압 관리 철저히 하시고 절대 금연하시고 절제된 음주, 유산소 운동 등 자기 관리 필요합니다. 내년에 MR 검사 다시 해보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일상생활 하십시오. 라고 진료 의견을 드려야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결정을 하기 직전에 많은 전문의들은 잠시 머뭇거리게 되는데요. 바로 제로 리스크 바이어스, 제로 리스크 편향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쉽게 저지르게 되는 오류 중의 하나인데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결과가 엄중하다면 그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상황, 엄중한 리스크를 피하고 싶어하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흔히 목격할 수 있는 비근한 예로 코로나19 백신의 중대 부작용의 하나인 희귀혈전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부 시민분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이 경우 희귀혈전증으로 문제가 될 확률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중환자가 될 확률보다 지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희귀혈전증에 대한 그 위험 부담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은 바로 대표적인 제로 리스크 편향이라는 의사결정의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같은 맥락에서 0.3%라는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면 이 숫자는 수술이나 색전술의 부작용 발생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인 거지
발생할 확률이 제로인 것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치료 결정을 내리는 의사 입장에서도 내가 괜찮다고 안심시켜서 돌려보내드린 환자 중에서 파열되어 지주막하 출혈로 병원을 올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정을 바로 못 내리고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일부는 요즘 내 치료 성적도 상당히 좋고 하니 더 고민할 거 없이 차라리 내가 조금 더 조심해서 치료를 해드리자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수술의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색전술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작은 뇌동맥류가 색전술을 깔끔하게 하기에 더 까다롭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그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로 리스크 편향에 빠진 거죠. 사실상 파열의 위험도가 높지 않은데도 장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위험이 주는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치료를 해드리자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 있는 전문의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의사결정의 오류의 한 예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러한 판단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저희 전문의들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 있습니다. 의사가 심사숙고한 뒤에 치료보다는 관찰이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하고 1년 뒤에 영상검사를 하자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 의사결정 오류의 뜻이 이제 환자분이나 그 가족분들로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했는데 교수님 그러면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불안해서 일상생활을 예전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치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다시 불안감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가 무한 반복될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교통사고 날까봐 버스나 자동차 안 타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 해외여행 가실 때 비행기 사고 걱정하세요? 이 정도 말씀해 드리면 대부분 이제 수긍을 하시면서 받아들이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 즉 위험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파열 위험도가 낮은 비파열 뇌동맥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저 위험에 비파열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다면 말씀드린 위험 요소를 피하고 튼튼한 뇌동맥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비파열 뇌동맥류는 파열의 위험이 아무리 낮다라고 해도 파열되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면 예후가 나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치료하는 의료진이나 환자분들이 모두 빠질 수 있는 의사결정 오류 중의 하나인 제로 리스크 편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뇌동맥류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당황스러워하면서 조급하게 어떤 결정을 하는 것보다 더욱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